네, 월간 뉴있죠. 이번 달은 장애와 비장애를 주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 실상은 어떤지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 다뤄봅니다. 서은수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서 PD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함께 그 대중교통을 타고 같이 한번 이동을 해봤다고요? 네, 요즘 지하철역을 보면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많이 설치돼 있죠. 예. 또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는 저상버스도 심심찮게 보이는데요. 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 도대체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비장애인과의 차이는 어떤지 비교해 봤습니다. 이 내용 다룬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엘리베이터 한번 타고 1층입니다. 출발하는 두 사람. 정근성 씨가 가까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 내려가는 동안 이다원 씨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출입구로 이동합니다. 영무원으로 출해 리프트에 오르는 다원 씨. 제일 힘든 점은 리프트가 이제 고장이 나서 리프트를 이제 못 타게 되면은 반대편 구간 엘리베이터를 타서 내려서 가야 돼서 첫 번째 환승 구간 대림역. 근성 씨가 지하 환승로로 2호선을 갈아타러 가는 동안 다원 씨는 개찰구를 통과해 역 밖으로 나옵니다. 상가가 밀집한 거리를 5분 정도 지나자 끝이 보이는 환승. 천천히 갈까요? 아니 그래서 여기 경로가 길어가지고 버스를 타기 위해 내린 당산역. 처음 이용하는 역은 나가는 것부터가 난관입니다. 이거는 2호선으로 가는 엘리베이터예요. 저거 아닐까요? 이거는 합정으로 가는 그 2호선 엘리베이터인 것 같아요. 한참을 두리번거리다 개찰구를 나오자 안내도가 보이는데 여기도 엘리베이터 표시는 없는 거 같아요. 여기는 없을까요? 휠체어에 앉은 다원 씨의 시선에선 발견이 어렵습니다. 여기 위에 있어요. 복잡한 엘리베이터 이용과 환승 절차에도 지하철은 그나마 친절한 이동수단. 기다려야 되잖아. 3년 만에 버스를 탄다는 다원 씨는 걱정이 앞섭니다. 기사님이 저를 못 보고 그냥 지나간 적이 있으셔가지고 슬로프가 내려와야 되는데 내릴 때가 마땅치가 않아서 못한 적도 한 번 있었어요. 다행히 별탈 없이 버스에 오르지만 감사합니다. 바람이 지나가야 되니까. 네네. 내부가 좁아 휠체어 위치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네네. 오케이. 네. 네. 드디어 도착한 상암동. 얼마나 걸렸는지 아세요 혹시? 2시간 정도 걸렸어요. 정말요? 네. 그렇게 시간도 시간이지만 환승 구간마다 마주친 난관이 더 힘들었습니다.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좀 차이가 날 거라고는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거라고는 엘리베이터에 대한 위치 정보를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기사님이 이제 지원해 주시는 거나 배려해 주시는 부분은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 막연히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저렇게 복잡할 줄은 몰랐거든요. 네,
휠체어 이용자 다원 씨는 근무지인 서울 성동구의 한양대로 출근하기 위해서 매일 영상에서 보신 대림역 환승 구간을 지납니다. 촬영한 날은 주말이라 덜했지만 평일 출근 시간은 사람이 많아서 이동이 더 힘들다고 하는데요.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얘기할 때 지표로 쓰이는 게 인력사 1동선입니다. 네. 타인의 도움 없이 지상에서 승강장까지 하나의 동선으로 이동할 수 있느냐는 뜻인데요. 이 인력사 1동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게 엘리베이터인데 현재 수치상으로 서울 지하철역의 93%는 엘리베이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하철을 갈아타는 등 역사 내부에서 이동할 땐 장애인의 동선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다는 겁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69개 지하철 환승역 중 36개역은 환승에 제약이 있다는 서울시립대의 최근 연구 논문도 있습니다. 버스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 시내 저상버스 도입률은 69%인데 마을버스나 광역버스의 경우 이 저상버스 도입이 간선버스보다 많이 부족합니다. 또 슬로프를 내릴 공간이 마땅치 않거나 버스기사가 휠체어를 보지 못해 그냥 지나는 경우들도 많다는 게 장애인들의 설명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환승, 그러니까 노선을 이제 뭐 바꿔서 탄다든지 아니면 교통수단을 이제 바꾼다든지 이럴 때 여전히 불편한 점은 그대로 남아 있군요. 네, 관련 연구가 있습니다. 예. 한양대 연구팀이 휠체어 장애인의 위치 정보 데이터와 설문을 통해 분석한 내용인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거주지에만 머무르는 장애인보다 야외 활동 등 이동이 많은 장애인이 더 행복할 걸로 생각되죠. 네. 하지만 연구팀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외출 횟수가 많고 이동 거리가 늘수록 오히려 우울감을 경험할 확률이 커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유는 장애인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여러 제약을 경험하고 또 노골적인 시선 등 많은 차별을 겪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저는 이동의 이중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장애인의 이동은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이동의 양이 많아질수록 또 차별 경험도 증가하는. 왜 출근 시간대에 장애인이 버스를 이용하는가, 지하철을 이용하는가에 대한 불평의 시선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노골적인 시선들 자체도 이분들한테는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애인들의 대중교통 이용 환경이 좀 지금보다 나아지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입장에서 본 이제 동선 개선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 국민 모두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월간 유의저 다음 주는 어떤 주제 다룹니까? 네, 월간 유의저 다음 시간은 이번 달 주제였던 장애와 비장애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윤석열 정부의 장애인 정책 전반적인 상황을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앞서 월간 유의저에서 다룬 장애인 문제에 대한 정부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고 눈여겨볼 만한 장애인 정책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네. 좀 더 세심하면서도 꾸준한 그런 정책적인 대안들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은수 프로듀서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